안녕하세요. 공간 정리 컨설팅 전문가 정희숙입니다. 첫 번째는 공간의 목적을 정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정리를 시작할 때 무엇부터 하시나요? 제가 여쭤보면요. 서랍을 여십니다. 어떤 분은 속옷을 접으세요. 옷을 잘 접는 기술이 정리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건을 위한 정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집을 살펴보면요.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이 있을 겁니다. 누가 무엇을 하는지를 고민하시면 돼요. 부부가 잠을 자고 옷을 갈아입는 곳이 거의 침실이죠. 그런데 아이의 옷을 부부 침실에 정리를 해놓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족이니까 경계가 없는 거죠. 방문을 딱 여시고요. 방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방의 이름을 정해 보세요. 사용자의 공간을 나누는 겁니다. 이름을 짓다 보면 여기가 창고방이네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창고방은 주인이 없는 공간이죠. 없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내가 왜 정리하려고 하지? 정리하고 나서 어떤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지? 꼭 기억하시고요. 공간의 목적을 먼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10평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공간이 제 공간인데 어떻게 여기서 서재도 만들고 침실을 만들어요?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럴 때는 구획을 나누셔야 되는데 벽을 기준으로 나눠 보세요. 작은 교자상 하나에 책이 올려져 있어도 그것이 나의 서재가 될 수 있고요. 책상 작은 거에 노트북이 올려져 있으면 그게 바로 오피스가 아닐까요? 공간의 크기가 아닌 벽을 나누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꺼내고 분류하기입니다. 연필이 집에 수십 자루 있거든요. 볼펜이 수십 자루가 있어요. 왜요? 싸니까. 얼마 안 되니까. 얼마 안 되니까 싸니까 자꾸 사고 또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행용 가방을 꺼내서 한 군데 모으는 거, 분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여야지만 파악이 돼요. 소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겁니다. 사용자별로 먼저 분류하셔야 됩니다. 남편의 안경, 남편의 책, 남편의 옷, 남편의 서류입니다. 남편의 공간과 자리를 만드는 거죠.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은요, 내가 샀고 내가 골랐기 때문에 통일감이 있어요. 정리와 정돈만 잘 되어 있으면 지저분하다는 느낌 아마 안 가지실 거예요. 세 번째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 버리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 버릴까? 알뜰하셔서 그러신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자들도 물건을 버리는 거에 결정은 힘들어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과 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건은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이 물건 안에는 추억이 들어있고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맞는 버리기의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못 버리는 것도 사실은 습관이거든요. 결정이 쉬운 것부터 버리셔야 돼요. 그건 바로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이라는 거죠. 유통기한 5년 지난 라면 혹시 드실 수 있으세요? 그 누구도 유효기간 지난 약, 유효기간 지난 샴푸를 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옷은, 책은, 가방은 유효기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기간을 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내년에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버려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 굉장히 많을 겁니다. 40년 된 옷도 보관하시는 분을 제가 많이 뵀거든요. 결혼했을 때 입을 모카솜 입을 비싸다는 이유로 어머님들 가직도 가지고 계셔요. 저도 어머님들한테 버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게 결정하기 그런 물건보다는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물건들이 우리 집에 너무도 많기 때문이에요. 프라이팬 코팅 다 까진 거, 냄비 손잡이 망가진 거, 그냥 너무도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너무도 많기 때문에 나의 추억과 나의 옛 역사가 묻어있는 그런 어려운 고난이도의 버림은 마지막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 평에 얼마지? 몇 천만 원이 될 거예요. 이거 버리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떠오르면 이 공간의 가격이 얼만데 이 공간이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앞으로는 물건을 선택하지 말고 공간을 선택하자. 그렇게 버리기를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수납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정리 전문가들은 잘 꺼내기 위해서, 잘 찾기 위해서 수납을 합니다. 수납은 저장하는 기술이 아니다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겹쳐서 쌓아둡니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어때요? 아래 있는 것은 못 찾아서 또 삽니다. 새로 수납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서랍식 수납입니다. 주로 정리가 안 되는 공간은 선반이에요. 안쪽 깊은 곳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언제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상자가 됐든 박스가 됐든 쇼핑백이 됐든 안쪽 깊은 곳까지 서랍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랍 형식으로 물건을 수납하면 공간을 훨씬 더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칸막이 수납이에요. 물건과 물건의 구획을 만들어 주는 거죠. 보통 서랍을 열면서 물건끼리 합쳐지고 섞이게 됩니다. 이 서랍에는 한 종류의 물건만 두기, 이렇게 정해 보세요. 서랍을 딱 열었을 때 안경, 연필, 먹는 거 다 섞여져 있으면 못 찾습니다. 그래서 세로 수납, 세워서 보관한다. 서랍식 수납, 서랍을 만들어준다. 칸막이 수납, 물건과 물건이 섞이지 않도록 구획을 나눠준다. 이런 수납법을 실천하시면 공간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빨리 찾고 쉽게 꺼내고 다시 되돌려 놓기 쉽습니다. 사실 가장 문제가 유지예요. 왜 유지가 안 되는 걸까요? 정리가 끝난 후 물건의 자리는 정해졌어요. 여기는 수건 자리야, 여기는 물티슈 자리야, 정해졌는데 수건을 또 샀어요. 수건을 다시 그 위에 얹고 그 옆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구획이 섞이게 됩니다.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겠죠. 사실 쇼핑을 많이 줄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리가 다 끝났는데 물건을 계속 싸요. 그러면 유지가 안 되죠. 우리 집만의 정리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돼요. 역할 분담을 하셔야 돼요. 우리 3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정리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리는요, 단계에 맞춰서 하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3살짜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바구니에 잠옷 벗어서 넣는 거 정도가 아이가 할 수 있겠죠. 자, 5살이 됐습니다. 한 번만 접어줄래? 그리고 더 성장했어요. 더 예쁘게 접어볼까?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사실 정리는 대물림 됩니다. 정리하는 모습, 정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줘야지만 아이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야 라는 경험을 가져야지만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버리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가족이 같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3명이 어지르고 1명이 정리하는 이런 시스템은 안 됩니다. 거실 탁자 위에 아무것도 올려두지 말자, 이거 약속은 서로 지키자라고 한다면 정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몇 가지 생활하는 원칙이 있는데요. 사용 설명서를 모으지 않습니다. 저희 집엔 뿔병, 잼병 없고요. 배달 용기가 없습니다. 잡동사니의 가지수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총량을 줄이셔야 돼요. 그게 꼭 버리는 일은 아닙니다. 나눔할 수도 있겠죠. 중고로 판매할 수도 있겠죠. 가장 좋은 건 오늘부터 쓰는 겁니다. 열심히 쓰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버릴 것도 남길 것도. 내 취향이 담긴 물건을 남기시면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도 정말 행복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제가 출간한 잘 되는 집들의 비밀이란 책에는요, 공간과 삶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집을 정리한다는 것이 단순히 짐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을 정리하는 것과 연결돼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죠?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